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을 이제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야당 대표들 이제 사전 연석 회의를 좀 해서 의제를 좀 함께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네. 또 조국 혁신당의 예. 어떤 입장들 전달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다만 예. 지금 아직은 뭐 그 조국 혁신당은 예. 국회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 그 원외죠, 원외. 원외인 예.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만들어주셨고 예.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이 예.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정리하면 되는 거지 예. 지금 단계에서 무슨 법야권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은 그 과정 자체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도. 의견 모으는 과정에서. 네, 또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건 좀 지켜봐 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제 원외니까 일단 원내에 있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뭐 야당 대표들 이번엔 싹 다 그렇죠. 그런 모습도 뭐 좋겠죠. 다 같이 사실. 불러가지고 여야 대표 다. 다 불러서 이제 뭐 관저에서 뭐 오만찬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도 고려해볼 네, 그렇죠. 네. 사안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정진석 의원이 네네. 이제 비서실장에 새로 됐는데 오늘 아침 도하 언론들 보니까 진보 언론들은 윤핵관을 앉혀놓고 무슨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이게 소통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전 원장은 처음부터 나는 총리 이재호, 비서실장 정진석 이렇게 했다. 정진석은 바른 말 하는 분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진석 실장은 네. 윤 대통령과 뭐 친구 사이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술친구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술친구. 가까운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 과거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이었죠. 네네. 지금 여당인데 네. 여당의 후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오히려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보다 더 먼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인연으로 윤 대통령 후보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는 소통이 잘 될 수 있겠죠. 되는데 그게 그 이전 대통령이 되기 전의 소통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소통이 또 다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르죠.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고집도 세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통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줬던 분인데 맞습니다. 이분과 소통을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할 수 있을는지 과연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련해 갖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편안하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과의 소통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그렇죠.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받아갖고 또 여당의 의견 다 들어갖고 그걸 윤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게 많은 경우는 쓴소리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 그게 가깝다는 게 오히려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의 소통 측면에서는 박 전 전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잘 좋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전달하는 그 역할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조금 의구심이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 유승민 뭐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당에서 뭐 대통령 비판하나 뭐 징계해야 된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보라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사실은요.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분이 5선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오히려 반으로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당 안에서 저 정진석 그 실장보다 정치 경력이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선수로는 뭐 주호영 6선이고 그다음에 저 조경태 6선이지만 그 경력은 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 정무수석도 하셨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뭐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딱 여당에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갖고 오히려 일사불란한 네. 그런 여당으로 운영할지 그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네. 국민들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니라 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수평적 관계가 되길 원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네. 그게 국민들의 요구인데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를 여당에 바로 전달해갖고 여당을 수직적 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네. 좀 잘 소통만 된다고 하면은 네. 야당과 대화를 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제대로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고 좀 잘하시기를 뭐 이런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